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경제학 원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경제학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공부할 수 있는지, 뭘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살펴보죠.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네,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죠. 내가 경제학을 전공해 가지고 경영학을 전공해도 마찬가지고 뭐 통계학을 전공해도 기본 이수 과정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점 취득 잘해야 될 거고,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잘 하려면 경제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을 거죠. 특히 이제 경제학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거 공기업 같은 곳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비할 때도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목표,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시험들 준비할 때 거기에 경제 과목이 있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재테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파이낸스 쪽에 훨씬 더 가깝긴 하지만 파이낸스 이론들 자체도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을 통해서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것들 다 경제학 왜 공부하느냐,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 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아주 이론적인 어떤 추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경제학이 뭐 정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아주 범위 크게 해석을 해본다면, 정의를 해본다면 경제학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현실적인 목표들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경제학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경제학 자체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뭐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라고 할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할 수 있을까? 소비라는 이제 경제적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살라고 해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와 그 브랜드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자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좋아. 이런 결국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 판단은 누구나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그런 의사결정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뭐 때로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 결정을 내리고 소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판단을 아주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선택들을 해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거,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려왔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 자체, 학문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수식과 그래프를 주로 이용하게 돼요. 수식과 그래프는 어떤 거냐? 경제학을 잘 하기 위한 도구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짧게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라는 것 자체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던가 수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경제학 자체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과정, 그래프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식을 쓰게 되죠. 네, 수식을 쓰게 되니까 처음부터 딱 막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아주 수식 중에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수식 중에죠. QD라고 쓸게요. Quantity Demanded라고 얘기해서 QD라고 썼는데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은 이런 식으로 써요.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수식이고 자주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량 가격의 함수다 이렇게 바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거 한글로 쭉 쓰자면 아주 긴 문장이 되겠죠. 근데 요거 하나만 딱 보고 그래 수요량은 가격에 대한 함수잖아. 그 함수 이름을 D라고 정했구나. 디맨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해가 어려움,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프 그린 거 수요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가격에 따라서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경제학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공부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이제 노출, 자꾸 봄을 통해서 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경제학 용어, 수요, 공급, 시장. 물론 이거 현실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죠? 소득.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자체가 일상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괴리가 있는 느낌. 그리고 단어 자체가 뭐 한자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요 공급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또는 이제 편리함 아니면 편안함이 좀 떨어져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다.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노출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봄을 통해 가지고 나아질 수 있을 거다. 그 과정을 조금 거쳐가고 통과 의례처럼 거치면 훨씬 더 경제하기 쉽고 재밌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할 거 현실 바라보고 현실 뭐 경제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딱 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응용 부분들이 있는데 이론까지는 잘 이해가 돼. 이제는 좀 알겠어. 시장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근데 이거 현실을 어떻게 적용하지에 대한 이제 또 단계,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 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공부를 하고 신문을 자주 읽고 이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좀 더 현실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좋은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에 바탕을 두고 좀 더 앞에 부분에 이해를 좀 높인 다음에 현실에서도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계가 참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경제학의 범위랄까 이런 건 아주 높습니다. 넓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은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범위로요. 다르게는 요 수요 공급 시장에 대한 논리들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요 공급 시장 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다. 그러면 아주 극소수 국한된 어떤 상황에 대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경제학이 어디까지 응용될 수 있느냐, 내가 결혼을 해 마라 이런 내용들, 결혼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까지 확장된다면 현실에 대한 응용력이 아주 커지게 되고요.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논리로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학자들이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하나 요 수요 공급 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높아지며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도 적용될 수 있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고 나의 의사결정,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며 통해서 재밌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돈을 벌어먹고 사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매일 학생들한테 제일 첫 시간에 경제학이 뭐냐, 경제학이 뭔 것 같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돈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 내에서는 돈이라고 하면 화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소득이고요. 그렇죠?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노동소득이 될 거고, 내가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얻는다면, 돈을 번다면 자본소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돈을 버는 데 대해서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연구이지만, 네,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와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좀 더 학문적으로 해석했죠. 재화 용역, 재화와 서비스, 상품, 서비스, 그렇죠? 사고, 팔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분배하고, 나눠주고, 어떤 식으로 나눠줄 거냐? 그리고 이제 소비, 내가 어떻게 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 좀 학문적인 그 경제학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돈이라고 하면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돈을 번다, 네, 돈을 번다, 생산 과정을 통해서 이윤이 나는 것도 돈이 버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제 현실적인 해석이 되겠지만, 그거를 좀 더 학문적으로 해보면 재화,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 이게 경제 활동이 되겠죠. 네, 경제 활동, 경제 주체들, 기업, 소비자, 정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 생산, 분배, 소비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 경제 주체라고 하는 거, 예, 소비자, 생산자, 정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 선택에 대한 학문입니다. 선택과 균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선택, 개별적으로 그 경제 주체들, 소비자들, 내 자신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뭘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선택들을 바탕으로 또 상호작용,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균형,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요걸 떠나서 좀 더 넘어가자면 경제 주체들의 효율적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연구다,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각각의 경제 용어들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죠. 재화가 뭐지? 용역이 어떤 거지? 생산이 뭐지? 생산 과정에는 뭐 어떤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경제 주체들, 어떤 사람들 또는 뭐 기업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런 걸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생기는, 네,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논리적 흐름들을 우리가 경제학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제일 처음 경제학이라고 하면 원론을 배우게 되죠. 예. 뭐 기초적인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렇죠? 경제학 원론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라고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고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고, 이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라는 거, 예, 우리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그 마이크로라는 거 아주 미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미시경제학이에요. 경제 주체 하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미시경제학 부분이고요. 거시경제학 합쳐가지고 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시경제학이 되겠고요. 요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파생돼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뭐 게임 이론 있고 산업경제학,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방법론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 수리경제학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 경제통계학, 경제경영통계학에서 계량경제학 부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응용을 하면. 그럼 경제수학 공부하고 수리경제학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있지만 좀 더 이제 응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런 각각의 내용들이 있고 거시경제학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미시, 거시 경제학에 대한 구분들이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지어지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모형에서 다른 아이디어들을 빌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경제사 또는 경제학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제학사라는 건 경제학 한 사람들, 경제학을 한 경제학자들에 대한 그 철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제사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 활동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시장이 어떻게 개발돼 왔고 뭐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전체 다 공부하면 좋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경제학 원론 부분들을 주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요 내용, 요 순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자면, 여기까지가 아까 말했던 미시 경제학 부분이죠. 미시 경제학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거시 경제학 부분입니다. 그럼 뭐 책 말미는 아주 요약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크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거, 각각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어떤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될 거고, 다음 부분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아주 총체적인 어떤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최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자주 이렇게 살펴보고,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전체적인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목차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재미있는 경제학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